대장동의 핵심 유동규 구속. 유동규 씨의 구속으로 국면이 상당히 바뀌게 됐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측근히 구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의 핵심 유동규 구속. 혐의는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구조 설계 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것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고 있고요. 올해 1월 김만배에게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3억 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 휴대전화 집어 던졌자면서요. 그런 의혹 제기됐잖아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밤늦게 수감이 됐습니다. 자, 유동규 씨의 구속으로 수사도 좀 탄력을 받습니다. 유동규의 입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 혐의가 크게 두 가지군요. 배임과 뇌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뇌물죄 같은 경우는 특가법상 1억 원 이상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게 인정되는 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업무상 배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화천대유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데 누군가 굉장히 화천대유에는 유리한 구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불리한 구조를 짠 거 아니냐. 이게 계약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특정 업체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짰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는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사회 구성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그리고 계약구조상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화천대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다라고 본 것 같고요. 이게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다라는 혐의를 적용을 했고 뇌물 같은 경우는 이미 또 8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5억 원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에게 이미 수수를 했고 그리고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도 3억 원을 관련 업체로부터 이제 수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 돈 이외에도 11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빌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용증도 있다라고 하지만 차용증 같은 거는 형식적으로 마련해둘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갚을 의도로 빌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1억이면 시중 이자만 따지더라도 한 달에 수백억의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자 없이 빌려간 것만으로도 뇌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 11억 원도 뇌물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아까 동아일보 단독. 700억 원을 이제 뇌물로 주기로 약속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주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줄게, 줄 거야, 이거 잘해주면 해줄게 그 약속만으로도 처벌하는 범죄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00억도 뇌물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제 유동규 씨 입장은 700억 원은 장난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하고 있고 11억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빌린 돈이야. 사업 자금으로 또는 뭐 이혼 이자료로 빌린 돈이고 갚을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변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다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자세히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검찰은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장동 사업 판 자체가 잘못됐고 특정 기업에게 특혜가 가도록 유동규 씨가 설계했다라는 의심. 이게 배임 혐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뇌물까지 받았다라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박정하 전 대변인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 소위 높은 곳, 윗선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흔히 수사를 할 때 있어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몸통이라는 용어가 있고 꼴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유동규 씨를 일단 구속을 했어요. 그러면 유동규 씨가 혼자서 이 판을 다 설계하고 이걸 혼자 다 꾸몄냐. 소위 유동규가 몸통이냐 아니면 유동규가 꼴이냐. 이런 궁금증은 반드시 뒤따라올 것 같은데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동규 씨 혼자 이걸 설계했다? 유동규 씨가 몸통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저는 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이 국면이 대장동 논란과 관련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들을 써왔어요. 무슨
마귀, 도둑, 작물,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게이트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에 대해서 야당도 공격을 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진행돼 왔는데 지금부터는 진실과 거짓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거짓의 영역은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미 유동규 씨가 신변이 확보가 됐지요. 정영학 세무사의 회계사에 무슨 녹취록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각종 이것저것 이 뭐 굉장히 몇 천만 원 되는 몇 천억 되는 이 냄새 나는 돈들의 움직임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진실의 상황을 이제 서서히 목도하게 될 거고 예. 그때 돼야 이 전체의 규모와 그다음에 누가 관련돼 있는지 많은 의혹들이 설명되고 정리될 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이건 내가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거를 유동규 씨 혼자서 화천대유에게 특혜가 가도록 설계를 하고 돈을 혼자 다 먹었을 리는 없다라고 박정하 전 대변인은 의심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뭐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유동규 씨 혼자 설계하고 이거를 소위 뭐 만들어 왔다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뒷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컨대 동네 조그만한데 가로수 이전해주거나 동네 조그만데 육교다리 없애주는 거 그런 정도 사이즈면 유동규 씨 정도면은 몸통이라도 뭐 보일 수 그렇게 할 있다라고 수 보세요.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왜 뭐 그 정도 사안이라면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권순일 대법관이 나오고 박영수 특검이 나오고 저는 그 무언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몸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